목요일 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좀 안도했다가 또 간밤 같은 경우는 위험 회피 심리가 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이 보낸 시그널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사실 어제 연준 위원도 말씀을 했었고,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올해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도 결국에는 중국이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1월 14일 날, 2월 14일 날 이제 CPI 지수 발표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번에 6.5% 정도, 컨센이 나오곤 있습니다. 결국 전월과 똑같은 수치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CPI 지수로 인해서 물가를 잡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아마 다음 FOMC나 이쯤에서 추후에 중국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인하나 이런 관련된 중단 이슈를 제가 볼 때는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어느 정도 물가는 잡긴 했습니다만 이런 주거비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만큼은 어느 정도 확연하게 빠르게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을 일단 봤었기 때문에 그 시차를 두고 좀 시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제 중국 양해에서도 이제 경기 부양책이 좀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이번에 대중무역 적자도 그렇고 무역 수지도 사상 최대치를 계속 나오는 만큼 결국에는 이제 중국 경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다른 방향을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큰 나라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특히 유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 중국 정책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좀 시장이 좀 미국과 좀 다르게 디커플링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틀 전에도 이제 질병청에서 이제 비자 제한 관련 얘기를 했던 만큼, 물론 2월 28일까지 이때 기한이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조기 비자 제한이 해제가 된다 그러게 되면은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우리나라 좀 비중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섹터 중에서도 화장품이나 게임, 엔터 등에 대한 이제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매출 비중도 이제 높긴 했었으나, 물론 그 시기 동안은 이제 중국도 이제 로컬 브랜드가 빠르게 치고 올라왔던 만큼 프로화 화장품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티로더라 이런 로레알 같은 해외 명품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중국에서는 좀 많이 팔리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비중이 생각보다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좀 확인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중국이 만약에 빨리 회복이 되고 화장품이 어느 정도 상승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게임과 좀 엔터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하이브, 뉴진스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일반 음반 차트 등에서도 꾸준하게 1위를 유지했던 만큼, 결국 이제 젊은 시대들은 이제 예전 우리 30, 40대가 다르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과 이런 갈등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굉장히 열려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젊은 층들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YG, JYP, SM과 같은 새로운 신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굉장히 매출이 중국 쪽에서 빠르게 제가 봤을 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콘서트까지 중국발로 이제 열리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컨셉보다 약 20%에서 40% 정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콘서트 플랫폼에 대한 이제 한광이 새롭게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매출이 한 단계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반면 이제 서브컬처 장르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외자판화와 같은 좀 이슈는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게임도 어느 정도 굉장히 갈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나 크래프톤과 펄어비스, 네오이즈와 같은 회사들은 이제는 콘서트 플랫폼에 대한 매출 비중이 향후에는
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같은 경우는 북미나 유럽, 이나 일본 시장에 대한 이제 새로운 영역을 개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넷마블이나 이제 컴투스와 같은 흔히 뭐 모바일 게임 위주로 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 중국에 만약에 외자 판호나 이런 발급들이 아마 추후에 나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 결국 중국 시장에 따라서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AI와 이제 로봇과 같은 수급으로 많이 쏠렸다면은 이번 중국 이슈로 인해서 큰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월 CPI 발표가 다음 주 예정돼 있습니다. 1월 CPI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지금 전년 대비 6.2%로 지난해 12월 6.5% 대비해서도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은 뭐 더 충분히 하락한 물가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 전망치를 채우는지 6% 초반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5%, 4%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물가의 어떤 상승 압력으로 남아있는 요소들 가운데서 주거비, 인건비, 서비스, 중국 이런 부분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중국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쪽에 대해서 게임 엔터 쪽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엔터는 요즘 뭐 개별 이슈도 많고요. 그리고 뭐 빌보드 차트에도 계속 또 순위들도 올라옵니다. 이제는 더 방탄소년단 아래쪽 아이돌이어서 약간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오늘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장 마켓 시그널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들 만기일인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선 최근에 워낙 이제 AI 쪽이 굉장히 뜨겁죠. 물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구글의 이제 바드 같은 이제 실제로 시범 서비스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원했던 질문에 대답이 오류가 생기게 되면서 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는 물론 어제 뭐 네이버가 좀 급등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KT가 IR에서 AI 서비스를 이제 공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카카오도 당장 내일 또 AI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에 대기업들의 AI 시장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AI 시장은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내일 인공지능 관련된 전문 회사 설립에 대한 제공시 이제 기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KT가 만약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KT 관련된 자회사들 이슈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왜냐하면 어제 SK텔레콤도 이런 챗 GPT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인포뱅크가 좀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오늘 좀 뜨거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구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사수에 대한 기업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물론 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다는 건 그동안 우리가 작년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쇼크버링이 나올 때가 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와 좀 카카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예전에 로봇도 마찬가지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이런 관련 업종들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쇼크홀리 물량도 나오긴 나오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새로운 ETF에 대한 상품의 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장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실제로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장 비중이 많고 이제 AI 같은 경우는 네이버 쪽으로 아마 향후 기관이나 이런 비중들이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카카오가 하게 되면 카카오도 이제 비중이 이제 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서 일반 기관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쇼크볼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AI 관련해서는 당장의 구글 이슈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시장에서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KT 만약에 IR 발표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이제 시장 흐름이 AI가 다시 뒤돌아설 수 있는지 오늘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확실히 뜨겁습니다. STO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도 토큰 증권 반응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최근에 키움증권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리포트에 어느 정도 목록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거기 있지 않는 일반 증권사들도 지금 어느 정도 이런 STO 관련해서 지금 플랫폼에 대한 제휴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쪽 시장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해외 주식도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도입이 됐을 때도 그 당시 키움증권이 빠르게 시장을 침투하게 되면서 신사업이 하나 동력이 됐었고,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 같은 경우는 워낙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왔던 PF 이슈가 계속 꾸준히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이 없었던 부분이 결국 새로운 토큰 증권에 대한 부분이 신성장 사업이 하나가 나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물 자산, 뭐 부동산이나 저작권이나 미술품과 같은 부분들을 흔히 이제 가상 시장을 이제 진출을 하면서 주식처럼 증권 발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장 규모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키움증권이나 관련 SK증권이 지난주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긴 했었는데, 결국 이런 브로커리지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좀 키움증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서 시장에서 좀 뜨겁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마 또 한번 STO 관련 플랫폼 제휴가 오늘 AI가 빠지게 되면서 아마 초반에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이슈는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일단은 오션 만기입니다. 결국 오션 만기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선물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만기일이 되면은 사실 전날 미국 시장과 다르게 결국에 수급적인 이슈가 굉장히 시장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어제도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선물 쪽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만큼 단기적으로 이제 플레이하는 좀 흐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외국인 현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빠질 때도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은 막판에 다시 들어 올리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3월 선물 오션 동시 만기일 때까지 그대로 롤오버 하면서 가지고 갈지, 아니면 일단은 오늘 연준 이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해소할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큰 폭으로 변동성이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가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AI, STO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올해의 이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또 STO 분야를 뭐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소형사들도 사활을 걸고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그 현장에서도 증권업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이쪽 신한금융 쪽에서도 증권형 토큰 인프라를 만들 것이고, 인터넷 은행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증권형 토큰 인프라 빠르게 만들겠다. 또 미래에셋증권도 이런 쪽에 그 사업 조직을 설립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또 STO 관련해서 4파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키움, 신한, KB 대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보여주신 표를 봤을 때는 SK증권도 준비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TO 거래소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나요? 일단은 키움증권 같은 영업문을 통해 가지고 올해 내에 일단은 좀 실시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직하우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음악 저작권 쪽으로 해서는 이제 조각 투자에서 그냥 가장 이제 규모가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최근에 다른 증권사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플랫폼에 제휴된 그런 관련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번 싸움에서 좀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어느 정도 시장을 지배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키움증권이 가장 많은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까지 좀 다양하게 지금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SK증권이 다음이고, 물론 미래에셋이나 KB증권도 그만큼 덩치가 큰 만큼 빠르게 이 추후에 제휴 플랫폼이 생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일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키움증권이 연내에 좀 발행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가 스타트를 끊냐에 따라서 이제 관련 주가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TO 관련주로는 키움증권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AI는 오늘 좀 하락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쪽을 보실까요? 일단은 네이버는 이제 내일 그거 GPT 관련해서 서치 GPT 관련해서 제공식 기한이 있을 거고 3월이나 4월쯤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는 이제 좀 대형주 쪽으로 네이버를 좀 가져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고, 뭐 썰트루스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뭐 한 3월 초쯤에 이 회사를 좀 탐방 가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냥 제가 볼 때 썰트루스나 마인즈랩이 가장 제일 어느 정도 중소형 중에서는 탑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추후에 이 의료와 관련된 뭐 시테카 바이오나 아니면은 디노이드와 같은 회사들이 조금 추후에 이제 관련된 의료 AI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 챗봇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쪽의 확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네이버 꼽아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